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오늘도 핫한 내용 준비를 해왔어요. 이겁니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이거 안 하면 뭐 하실 건데요? 요겁니다. 지금 이제 업계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보장이고요. 세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진단비라는 게 과연 보너스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개념인 거냐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어떤 질병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걸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를 해보려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그럴 때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그 대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진단자금이 왜 필요하냐?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세요? 네? 보험은 나한테 사고가 난다 이런 그 가능성을 무시를 하면 사실 보험만큼 고객님한테 불리한 게 없어요. 돈을 내요. 받는 건 종이 한 장 뿐입니다. 오랫동안 돈을 냅니다. 오랫동안 낸다고 해서 보장을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한 2달 보험료를 안 내면 10년을 내도 사고가 났을 때 돈 안 챙겨줍니다. 이런 게 어딨어? 안 하고 말지. 해지해버리면 낸 돈도 다 안 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은 무지하게 불리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불리함을 무릅쓰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은 저 자신은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도 지켜야 됩니다. 현재의 생활도 지켜야 되고 미래의 안정도 지켜야 돼요. 저는 제가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그 자체가 겁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걸 못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 치료비는요. 사실 실손만 있으면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실손만, 치료비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면 여름에는 빤스만 입고 다니면 되지 옷은 왜 입고 다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뇌경색이 왔단 말이에요. 치료를 계속 했지만 아직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도 어눌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와이프는 저를 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직장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치료에 전념을 시켜야죠. 치료에 전념을 하는 동안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겁니다. 내가 일을 못하든 안 하든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 대출이 있으면 갚아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진단자금은 치료 못 받을까 봐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그때 쓸 예비자금 3개월, 6개월, 뭐 많으면 1년치 예비자금을 만들어 놓자.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설계사님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어떤 질병일까? 진단자금을 준비해야 될 만큼 무서운 질병인가? 네, 무서운 질병이에요.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에요. 돌아가시는 분들 절반 정도가 이 세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암은 머리카락하고 손발톱 빼고 다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단일 신체기관 1등, 2등은 뭐란 얘기예요? 심장하고 뇌혈관이란 얘기예요. 무서운 질병인 거 맞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뇌졸중 환자 중에서 열의 2명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열의 7은 어떻게 된다? 불완전 회복, 장애를 입는다. 장애, 몸을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회복은 딸랑 1명뿐입니다.
한 명뿐이에요.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35명 정도가 돌연사 갑자기 돌아가신대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약주 드시다가 잠드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거기도 하고, 그런 돌연사의 몇 프로? 85%가 바로 심장 관련된 질환인 거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장은 옛날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뇌혈관 질환은 보통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막히는 뇌경색, 둘이 합쳐서 뇌졸중인 거고요. 막히거나 터지지 않았어도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터지기 직전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 혹은 꼬여 있는 상태, 좁아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 뇌혈관 질환, 기타 뇌혈관 질환. 예전에 이제 가입한 증권을 보잖아요. 요즘은 뭐 생보사든 손보사든 다 이제 폭넓게 뇌혈관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생보에 가입한 상품을 보면은 터졌을 때만, 뇌출혈만 보장을 해줍니다. 막혀서 병원에 가서 보험금 청구하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손보는 막히거나 터졌을 때 다 줘요. 근데 머리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좁아져 있습니다, 부풀어 올라져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으면 이런 보험이 5개가 있어도 한 푼도 못 받는 건데, 터지거나 막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주겠다. 이게 뇌혈관 질환인 거죠. 보장의 폭이 대폭 넓어진 겁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동맥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동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피가 못 가겠죠? 그러면 심장 조직이 죽어요.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인데, 그게 뭐냐?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근데 급성심근경색은 전체 심혈관 질환 중에서 몇 프로밖에?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막히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겠죠. 좁아져도 가슴에 간헐적인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병원에 가면 진단을 이렇게 받습니다. 협심증입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뭐 3개가 있다? 협심증 진단받으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때도 막히지 않고 좁아져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게 허혈성 심혈관 진단비인데, 협심증이 심혈관 질환의 70%. 이 두 가지 질병은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보장 범위가 막 이만큼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적절하게 부담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싸다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겁니다. 왜냐하면 증가하는 질병입니다. 이 증가하는 질병, 자, 뭐랑 관련이 있냐면, 뇌혈관 허혈성 질환은요, 혈관과 관련이 돼 있겠죠. 혈관의 문제는 대부분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운동 부족, 식생활입니다. 기름진 거 많이 드시잖아요. 운동 안 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병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데, 좀 더 극적인 변화를 주는 요인이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뇌동맥류, 이거는 뭐냐면요,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는 거고, 이게 빵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MRI 찍어보자 이래서 MRI를 찍은 환자들, 35세 이상 환자 중에 15명 중에 1명은 뭐다라는 거예요?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뇌동맥류는 우선 뇌혈관 질환에서만 보장을 해주는 질병이고요, MRI를 찍었을 때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RI, 뇌혈관에 대한 MRI는 2018년 10월부터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국회의원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뇌의 MRI가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에 몇 명이 MRI를 찍었고 그 후에 얼마나 찍었냐. 직전 6개월 동안 73만 명이 찍었습니다. 근데 건보 적용이 되고 난 직후 6개월 동안은 150만 명이 찍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당연하잖아요. 머리 아파갖고 왔어요. 예전에는 MRI 한번 찍으면 60만 원이었는데 찍어보자 하기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1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대부분 실손 다 갖고 있으니까 찍어봅시다. 사람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은 환자 수가 2배가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험을 만들 때 한 10만 명 중에 뭐 한 10명 뇌혈관 질환 진단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늘어나면 최소 20명으로 될 거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위험률이 손해율이 2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손은 치료비인 겁니다. 근데 진단비는 뭐예요? 치료에 전념하는 기간 동안에 써야 되는 예비자금인 거예요. 뇌혈관 허혈성 질환은 치명적인 질병이고요. 증가하는 질병입니다. 치명적인 질병, 증가하는 질병에 진단자금 준비를 안 한다? 뭐 하실 건데요? 할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하시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이거죠. 지금서부터는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것이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자, 우선,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왔어요. 그럼 바로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심전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파형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를 해요. 이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혈관이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지체 없이 어디로?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는 수술이 이 수술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건데, 막힌 혈관에다가 철사를 집어넣고요. 거기서 혈관 안에서 풍선을 부풀립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풍선을 빼내는 거예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뭐냐면 막힌 혈관 거기다가 샛길, 우회도로를 하나 뚫어갖고 피를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뇌혈관 관련해서는 부풀어 오른 혈관이 있으면 그걸 찾아갖고 이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게 아예 그냥 공구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코일 색전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터진 혈관이 있다. 글로 피가 안 들어가게 꽉 쪼매 놓는 거예요. 클립으로. 클립 결찰술입니다. 이 4가지 수술들은요, 막 가슴을 열고 머리 뚜껑을 열고 하는 개복, 개두 이런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구나 생각하면 이미 수술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시술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요, 뇌혈관, 심혈관 준비를 할 때 진단자금이 비싸다라면은 수술비를 빵빵하게 넣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45세 남자 20년 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해봤는데, 뇌졸중 진단자금 1,000만 원을 넣으니까 1,900원 정도 나옵니다. 뇌혈관 진단자금 1,000만 원을 넣으니까 15,000원 정도 나와요. 뇌혈관 수술비를 2,000만 원을 넣는데 5,1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1,000만 원 넣으면 2,580원이라는 얘기예요. 4분의 1, 6분의 1 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자금 1,000만 원 넣었더니 3,640원. 허혈성 넣었더니 7,400. 2배 비싸요. 근데 허혈성 수술비를 넣었더니 2천만 원 보장받는데 2,000원 밖에 안 해요. 1,000만 원 하면 1,000원이네요. 3배, 7배. 저렴합니다. 수술비가. 그러면 진단자금이랑 수술비랑은 다른 거냐?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제가 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막히진 않았어요. 좁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때 판단을 해요. 환자님, 이거 협심증이에요. 근데 약물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약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이건 경증이죠. 그래도 진단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보니까 절반 이상 막혔어요. 예? 가만히 내버려두면 심근경색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심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진단비도 받고 수술비 2천만 원도 받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급성심근경색이다 그러면 이것도 받고 수술비도 받는 거고. 뇌혈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단자금을 보면 수술비는 진단자금의 3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얘는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한 번밖에 안 줍니다. 진단비는. 반면에 수술비는 할 때마다 줘요. 할 때마다 준다고요. 근데 이런 혈관 질환의 특성상 막혔던 데가 다시 막힐 가능성이 또 있고요. 다른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면서 한 번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몇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수술비는 최고의 선택인 거죠. 가격은 완전 저렴하고 어떻다? 혜택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